지난 주말에 북한이 발표했던 우리 쪽에서 무인기가 북한에 넘어와서 막 여기저기 사진 촬영도 했다라는 거. 지난 4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한 이후 지난해 9월도 그렇고 이게 넘어왔다. 이거 어떻게 된 거냐라고 위협적인 발언을 했어요. 정부에서 지금 발표를 했는데요. 그 무인기는 우리 것이 아니다. 그렇죠. 네, 우리 군의 것이 아니다. 네, 우리 군에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 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도 그 기종은 저기 알리익스프레스에서 누구나 살 수 있는 기종이다라고 했고, 예. 그렇다면은 저거는 이제 민간에서 북한에 보낸 것일 가능성이 높은데 어디서 보냈을 것이냐 하면 물론 이제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하고 조심스러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저는 윤어게인 세력과도 이거는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왜요? 예, 윤어게인 쪽에서. 윤어게인 쪽에서 지금 드론을 보냈다 막 이런 걸로 지금 기소가 되어 있잖아요. 예. 예, 지금 이적죄 일반 이적죄. 그렇죠. 일반 이적죄로 이성명 등등. 기소가 돼 있는데 그거를 지금 물타기 하거나 이제 논점을 흐리게 만들려는 어떤 공작일 수도 있고요. 예. 그리고 민간 차원에서도 대북 도발을 해가지고 남북 간의 긴장 관계를 계속 끌고 가고 의도적으로 유발시켜서 네. 어떤 식으로든 윤어게인 세력, 민주당 세력을 깎아내리고 윤어게인 세력의 정당성, 계엄의 정당성 이런 거를 만들어내려고 획책하는 수단일 수가 있다. 이해관계가 이거 맞아 떨어지거든요. 어떤 예. 정황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아하. 그런 것일 가능성이 저는 상당 부분 있을 수 있겠다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일견 어떤 첩보인데 첩보. 그 뭐 대북에 뭐 이제 풍선도 날리고 뭘 보내고 하는 그런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단체들 있고 윤어게인 세력도 있는데 그런 단체에다가 우리가 드론을 제공해 주겠다. 그래요? 라고 제안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다는 어떤 그런 첩보도 지금 있습니다. 이건 확인된 게 아니에요. 확인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뭐 조심히 이제 앞으로 수사 결과를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부분이 있다. 그러니까 수사 까지만. 영역으로 예. 봐야 되고 그거를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된다. 예. 그 그렇기 첩보 때문에 수준의 얘기가 있다. 예, 확인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 심각한데요,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아마 대통령도 엄정 수사를 어허. 지시한 것 같아요. 그 배경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이거 어차피 다 똑같아. 그렇게 하면서 윤석열이 못 일으킨 북한의 어떻게 보면은 반발, 더 나아가서는 국지전 도발 이런 걸 우리가 해낼 거야. 예. 이재명 정부 하에서 우리가 해낼래. 이런 식의 이게 도발.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명백히 반국가 세력이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반국가 세력인 거죠. 이게 북한이 만약에 이걸 딱 보고 또 넘어왔어? 바로 대응 사격해 뭐 이렇게 된다면은 정말 예. 걷잡을 수 없는 것인데 예. 북한도 여기에 대해서는 입장을 내고 이거 왜 보내냐 가만 안 둔다 이렇게 위협을 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우리 군이 보낸 거 아니다 조사할 거다라고 하니까 김현정 부부장이 나와서 누가 보내든 군이든 민간인 상관없이 이거 보낸 거 맞지 않냐 이거 확실하게 확인해라 조사해라 뭐 이런 식의 입장을 내놨어요. 예. 그러니까 북한도 격하게 반응을 안 하고 어떻게 보면은 뭐 이거 확인해 봐라 우리 조사 결과 지켜본다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다. 이것도 좀 눈길 끄는 부분이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사실은 북한 입장에서도 그냥 가만히 놔둘 수는 없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뭐 반응은 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 싶고 우리 입장에서도 누군가가 군이 아닌 누군가 단체에서 북한에 드론을 계속 보낸다라는 건 이건 좌시할 수 없는 거죠. 안보 문제이기도 하니까요. 네, 철저한 수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민간에서 보낸 거라고 하면 왜 우리 군은 이걸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나? 뭐 감시 체계나 그럼요. 경계 태세에 문제는 없나? 이것도 봐야 될 그렇죠. 그런 부분이기도 예. 하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지금 오늘 뭐 이제 이번 주 계속해서 재판 일정도 많이 잡혀 있는데 오늘 윤석열 일반 이적 첫 공판 무인기 재판 이게 진행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자 그리고 언론사 단전단 소역 이상민 전 장관 오늘 결심 공판이 진행이 되는데 이거는 또 오늘 나오겠죠? 이게 또 하루 지나서 또 다음에 잡히지 않겠죠? 네,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에는 뭐 변호인단이 뭐 이렇게 깽판을 친다는 말은 없었으니까 네. 예, 스무스하게 가지 않을까. 오늘 안에 끝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측을 해보고 그래야 된다. 그게 당연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김민석 총리가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바로 TF 아니겠습니까? 내란청산 TF. 예. 여기에 박정훈 이제 준장이 합류해서 실질적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도 했네요. 네. 2월 중에 정리하고 끝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도 뭐 공무원의 전화기를 뺏어가서 뭐 이거 다 들여다보고 포렌식을 하고 이렇게까지 언론 뭐 보도가 잘못 전파가 돼서 알려졌었는데 오늘 윤호중 장관 인터뷰 통해서 확인도 했습니다. 그럼 다 뭐 포렌식 하겠다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는 사람들 조사하는 과정에서 볼 수도 있다는 뭐 그 정도에 얘기했다라고 했는데 이런 내란 청산 TF 이 부분은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예, 보십니까? 저는 사실은 인원을 좀 더 보강해가지고 빨리 네. 더 과감하게 했으면 더 좋았겠다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음. 예, 그리고 박정훈 대령도 지금 밑에 부하가 없어서 수족이 없어가지고 좀 어렵게 지금 밤새도록 그렇네요.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네. 그리고 핸드폰 부분에 있어서는 이 조사 TF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수사기관이 아니고요. 그냥 감찰단 같은 겁니다. 네. 우리 기업에도 있고 각 부처에도 감찰실이 다 있잖아요. 거기서 하는 것 같은 거라서 그냥 기본적으로 하는 게 문답밖에 못해요. 내란에 가담하셨어요? 안 했는데요. 네. 그러면 혹시 안 했다는 좀 그런 증거나 이런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해서 그 정도. 오케이 보세요라고 하고 핸드폰을 주면은 네. 포렌식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음. 핸드폰 좀 봐도 될까요? 했는데 싫어요 하면은 싫어요. 확인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강제로 뺏을 수가 없는 예, 그런 거죠. 그런 거는 일반적인 기업이나 각 부처의 감찰실에서도 다 하는 수준인 거예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뭐 호도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런 한계성이 좀 명확하게 있는 것도 사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2차 특검 또는 향후의 수사기관에서 결과적으로는 나서야 된다는 거고요. 예, 그거에, 결과적으로는 매듭 짓기 위해서는 그렇죠. 그래서 수사를 나서기 이전에 어떤 전심 절차 네. 할까요? 예, 그런 성격이다 이거는 ETF가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수사기관에서 바로 이제 들어가서 하기에는 시간도 더 많이 걸리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각 부처에서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거 TF를 통해 한번 이제 걸러서 이제 간다는 그런 예, 의미도 있는 것 대상자 같고. 몇백 명이잖아요. 예. 몇백 명에 대해서 동시다발적으로 수사를 할 수는 없죠. 으흠. 예,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심에서 좀 이렇게 걸러준다. 아. 임의적인 감찰 같은 걸로. 알겠습니다. 이제 좀 걸러주고 가는 예. 그런 거지. 이건 뭐 우려하는 상황들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한병도 원내대표가 오늘 이런 얘기도 했네요. 중수청 공소청 법안에 당정 이견이 있다 이런 언급을 했어요. 정부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서 법무부, 법사위원, 원내 또는 당 정책위에서 모여서 빨리 논의할 예정이다라는 거예요. 정부는 중수청, 공수청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오는 4월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추진하자 이런 입장인데 보안수사권 관련 논의는 그때 가서 하자라고 하고 있고 의원들의 입장은 처음부터 보안수사권을 폐지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일말의 여지는 조사 안 된다. 이런 얘기다. 어떻게 보십니까, 변호사님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세요? 논의가 약간 산으로 가는 것 같은 아, 생각도 그래요? 들긴 하는데요. 근데 일단은 저 당정이나 뭐 이런 거에 있어서 이견부터 네.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견이 있다 없다를 가지고 지금 굉장히 뭐 파열음도 나고 그거를 뭐 보수 언론에서 이런 걸로 공격도 많이 하는데요. 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견이 없을 수가 있습니까? 없으면 그거 북한이죠, 그게. 예, 그래서 사실은 당정 사이에서도 일반적인 정책을 논할 때 이견이 많고요. 정부 안에서도 이견이 많고 당 안에서도 이견이 많습니다. 저도 그 민주당의 검찰개혁 TF를 했잖아요. 네. 그 TF 안에서도 진짜 백가쟁명식 주장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거 안으면서 막 격하게 싸우기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막 언쟁을 벌이기도 했어요. 오. 그렇기 때문에 이견이라는 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중요한 것은 그 이견을 어떻게 잘 조율해서 조화롭게 한 방향으로 합의안을 만드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협의 절차는 자연스러운 거라 이견이 있다는 것 자체를 자꾸 부각해가지고 이거를 이슈화시키는 것은 정부 여당을 흔들려는 어떤 오히려. 의도가 이 있는 프레임에? 사람이 아니면 아. 자꾸 이견이 있다는 것 자체를 부각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네.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해소되어 가고 합의점이 도출되어 나가는지를 지켜보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네.
진짜 진정한 검찰 개혁을 이룰 수 있겠느냐 네. 그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걸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뭐 여러 가지 뭐 세부 쟁점으로 들어가 가지고 거기 천착해서 하기보다도 지금 정부에서 아마 우려하는 바는 그런 것 같아요. 검찰 개혁을 완전하게 끝내야 된다는 거는 당연히 여기에는 동의를 하는데 네. 이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공수처처럼 되고 끝나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우리가 공수처를 많이 봤잖아요. 맞아요. 이도저도 아닌 상태. 예, 진짜 이도저도 아니고 이게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거 없애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심지어는 해병특검위에서 지금 수사 뭉개다가 기소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향후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기관 그러면서도 과거의 검찰처럼 과오를 저지르거나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그런 기관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안들이 나오는 것이다. 저는 뭐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보안 수사권 문제는 어떻게 네. 보고 계십니까? 보안 선생님? 수사권은 솔직히 제가 실무를 해본 입장에서는 예. 딱 잘라서 말씀드리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이게 더 논의를 더 해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보안 수사권 일종의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는 대역죄를 저지르고 그냥 과거에 굉장히 많은 잘못을 한 것이 맞죠. 네. 그런 것만 보면은 이거는 없애는 게 맞아요. 다들 수사권을 국민들께서 완전히 없애야 된다는 말씀 많이 하세요. 완전히 덜어내죠. 왜냐하면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럼요. 그런데 보안 수사라는 그 어떤 작용 자체는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거를 자체. 누가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검찰은 믿을 수가 없으니까 보안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국민들이 말씀을 하시는 건데 네. 이 보안 수사를 누군가는 근데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야 됩니까? 왜냐하면 1차 수사기관의 수사만으로는 걸러지지 않는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뭐 실무에서 보면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죠. 뭐 성폭력 사건이 일어났는데 네. 얘가 가해자다라고 해서 경찰이 특정해서 송치를 해요. 송치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이제 피해자 얘기를 들어보면은 가해자가 2명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근데 왜 한 명만 올라왔지? 이 2명은 다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 추가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게 이제 보안 수사인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실무에서는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한 10건이 있으면 그중에 한두 건 정도는 네. 보안 수사를 해야 되는 사건들이 꽤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제 보안 수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누가 할 것이냐? 검찰이 하게 둘 거냐? 아니면 보안 수사 요구를 해서 원래 수사를 했던 경찰이 하게 둘 거냐? 네. 아니면 이제 제3의 기관으로 하여금 하게 될 거냐? 네. 요거에 이제 안들이 여러 가지 있는 건데 어느 하나도 지금 완벽하진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얘기하니까 검찰이 또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거네라고 지금 단편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보안 수사는 필요한데 그걸 검찰의 조직에 줘가지고 검찰을 살아날 그렇죠. 구멍을 만들어준다 이런 차원은 아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걸 요구를 해갖고 경찰이 하게 한다는 것도 그거는 1차 수사를 했던 사람한테 다시 해 하는 거거든요. 그 보통 사람의 그 관성이라고 할까요? 네. 한 번 수사했던 사람은 그 결과를 잘 바꾸고 싶어하진 않아요. 그래서 보안 수사 요구를 하면 경찰이 그걸 하게 되면 잘 안 돼요. 실무적으로 그게.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요거를 완벽하게 좀 해소시킬 수 있을 만한 해법이 현재로서는 제가 보기에 없는 없어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것 때문에 됩니까? 고민이 좀 깊은 것 같고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앞으로 당정 협의를 통해서 좋은 안들이 좀 마련되어야 한다 저는 최선의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이제 국민들의 여론을 뭐 당이나 정부는 다 알고 있을 테니까요. 예. 검찰의 폐해도 다 알고 있고 그렇죠. 누구보다 거기에 고통받는 사람이 이재명 대통령이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은 보안 수사라는 건 재판 단계에서도 가끔 이루어져요. 판사가 가끔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판사가 그래요. 이건 참 관심이 쏠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잘 풀어가야 되는 숙제 같은 것이다. 꼭 해결될 과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이런 와중에 이런 소식이 들어왔네요. 평택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황교안 자유와 혁신 당대표가 출마한다. 황교안 전 총리가 출마한다. 갑자기 봉창 두드리는 소리가 뭐, 이거 놀랄만한 또 뉴스가 뭐, 들어왔습니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제 새로 나서는 민주진영 후보께는 좋은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네, 보수 진영이 갈라진다.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정광훈 씨 구속 심사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내일 구속 심사인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깜빵 갔다 대통령대 돌아오겠다. 이런 입장을 또 냈다고 하네요. 무슨 소리 하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분 너무 이제 조명을 많이 해주는 거 아닌가 언론에서 굳이 얘기할 그런 필요가 건데 깜빵에는 일단 가겠다는 거네요. 그럼 이제 본인이 죄를 지었다는 거는 인정을 하시는 그런 건가요? 게 아닌가. 그럼 어쩐 면에서 보면은 윤석열보다는 좀 낫네요. 죄를 인정 안 하니까 윤석열은. 어제 예배에서 정광훈 씨가 윤석열 대통령 무죄로 나와야 되냐 사형 선고가 나와야 되냐 물으니까 신도들이 무죄라고 외쳐서 그 신도들 향해서 기도 빡세게 하라 뭐 이렇게 당부를 했다 그러고 모르겠습니다. 참 뭐 이걸 또 언급을 저희가 해야 되냐 예.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발언들이긴 한데요. 어쨌든 정광훈 씨, 황교안 전 총리 이런 움직임이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하겠습니다.